제주도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JDC가 시행한 개발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50여 차례 사업 내용이 변경됐지만 제주도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주도가 부분 공개하기로 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하면 공개를 할 수 없어 말뿐인 공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를 전기차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첫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수차례 사업 변경이 됐지만 제주도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까지 도내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JDC 주관 5개 사업이 첫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JDC의 첫 번째 개발 사업인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은 11차례. 하수 처리 문제가 불거진 신화 역사공원은 17차례 변경되는 등 의원들은 JDC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이 50여 차례를 넘지만 제주도는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지금 55차례가 변경이 돼요.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고 도에서도 계속 그대로 이거를 거부한 적도 없고 계속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 업무 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지 법제처에 혹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 개발 사업장 모두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숙박객실이 계획보다 최고 20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만 확대돼 사업자 특혜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숙박객실을 대폭 이렇게 늘려주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자 측에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부분이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JDC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었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한편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의료진 9명이 실제 채용됐는지와 의료진 채용을 녹지가 아닌 업무협약 사업자가 진행해 우회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자 불출석을 이유로 답변을 피해 의혹만 키웠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를 전기차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에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를 비전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 자동차 특구와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해상풍력 스마트 마이스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준공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50호로 한 달 전보다 14호가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보다 47% 감소했고 착공은 40%, 분양도 58%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도 폭력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이달 초 베트남을 여행했던 34살 여성 A씨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결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와 함께 여행했던 가족과 친구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기도 등에서도 홍역 환자가 집단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녹지병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수 없거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며 제주도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진행 중인 사업을 공개하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하자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법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부분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계획서는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한다 해도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이번처럼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하기로 한 경우는 사업자가 최소 30일이 지난 뒤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시해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지 측에서 이거를 공개하는 게 부당하다, 이게 영업상의 비밀이 들어있는데라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집행 정지가 돼서 공개를 못하죠.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개에 동의한다 해도 이미 개원한 이후인 3월이 돼야 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처음부터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러나서 안 될 문제 이런 것들은 가려서라도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이 정보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들을 계속 이제 억눌러 왔다. 녹지병원 허가가 난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의사 고용이나 개원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기관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에게 병원 허가를 줄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해 개설 허가가 이루어졌다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통해 의료 양극화 심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산지에는 최고 15cm, 해안에도 5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중산간 도로는 결빙되는 구간이 있겠다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제주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일 별거 중인 아내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살고 있는 구자업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국제관함식 당시 해군이 군인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며 제주 해군기지 전대장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군기지 경비 용역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제주기지 전대 소속 군인과 국무원 50여 명도 사복 차림으로 집회 현장을 둘러쌌다며 사과가 없으면 지휘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서귀포점이 증축 계획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마트는 증축으로 푸드코트와 중저가 의류 매장이 들어설 경우 피해를 입는다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서귀포시도 지역 경제가 나빠 증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마트는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해 매장 면적을 25% 늘리겠다며 지난해 2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9월에는 변경 등록 심의를 신청했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을, 본청 안전복지과장에는 이강식 학교혁신팀장, 미래인재교육과장에 박종관 장학관을 발령했습니다. 또 체육건강과장에 양한진 제주중앙중 교장을, 제주미래교육원장에는 김근수 세화고 교장을 발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